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보경입니다. 오늘 시장이 모처럼 반등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서 미국과 이란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 같은 이야기에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지수의 상승폭 유난히 컸는데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까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뉴욕의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과 이란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는 발언을 내놨고요.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3대 지수가 일제히 1%대 올랐는데요. 다우지수가 1.38%, 나스닥도 1.38% 강세, S&P 500도 1.15% 오르면서 모처럼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자금의 방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히트맵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금이 흘러갔는지 확인해 보시죠. 상승하는 종목들은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인데요. 전반적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됐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장세였습니다. 특히나 시장의 반등을 주도한 건 대형 기술주들 그리고 소비주들 쪽이었는데요. 먼저 M7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1.7% 올랐고요. 브로드컴도 3.87% 급등했습니다. 한편 이 안에서도 개별 종목별로는 좀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은 있었는데요. 먼저 최근 호실적을 발표한 후에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마이크론 4% 넘게 급락을 했고요. 샌디스크도 1% 넘게 빠졌습니다. 한편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흐름 괜찮았고요. 특히나 팔란티어가 7%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소비주 쪽들이 또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요. 아마존이 2% 넘게 올랐고요. 테슬라는 FSD 관련해서 추가적인 업데이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3%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오늘 유가가 하락했지만 에너지 섹터는 버텨주는 모습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장을 주도한 건 기술주와 소비주 쪽이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이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오늘 핵심 마켓 무버는 단연 트럼프의 미국과 이란 협상 진전에 관련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트럼프의 연설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Now Iran has one more opportunity to end its threats to America and our allies, and we hope they take it. Either way, America and the entire world will soon be much safer and will be a much more secure planet. So we are now having really good discussions. They started last night, a little bit, the night before that, and I think they're very good. They want peace. They've agreed they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et cetera, et cetera. But we'll see. You have to get it done. But I would say there's a very good chance. But we'll see what happens. I think there's a very good chance we're going to end up in a deal. And so we're giving it 5 days, and then we're going to see where that takes us. And I would say at the end of this period, I think it could very well end up being a very good deal for everybody, as good as if we went all the way and just literally annihilated the place, which 이 영상을 통해 보셨다시피 오늘의 마켓 무버 이슈는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트럼프가 이란과 미국의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는 발언, 그리고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겠다는 이야기에 시장이 안도 랠리를 펼친 건데요.
앞서 보신 영상과 비슷한 내용의 트럼프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메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발언과 이란에 대한 유해 해석이 부각된 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승장의 가장 핵심 재료가 됐고요. 이후 간밤에 중동 관련된 추가적인 뉴스들이 나왔는데 이 메인 해석을 뒤집을 정도의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반응이 어땠는지 흐름을 한번 차분하게 짚어보시죠. 오늘은 한마디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유가는 급락하는 조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지수의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먼저 3대 지수가 모두 급등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한때는 상승폭을 다소 축소하는 흐름도 나타났지만 현지 시간으로 오후 들어서 상승폭 다시 한번 확대가 됐고요. 고점 부근에서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중동 뉴스가 다소 추가가 되기는 했지만 시장은 이에 대해서 새로운 악재라고 보기보다는 소화가 가능한 잡음 정도로 해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도 급락했습니다. WTI가 10% 가까이 빠졌고요. 브렌트유도 1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시장은 무엇보다도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있었던 중동 리스크의 핵심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앞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의 미국과 이란 협상 진전 발언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특히나 5일간 공격을 유예하겠다는 해석이 시장의 안도 심리를 만든 오늘 급등의 출발점이 됐고요. 이어서 미국과 이란 고위급 협상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더해지면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시장은 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강화했습니다. 한편 이란 측에서는 이 협상을 부인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미국과 이스라엘 목표물과 관련해서 강경한 발언을 내놨고요.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는 분명한 악재긴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장중에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한때 흔들림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가서는 추가적인 악재성 뉴스도 더해졌습니다. 이란이 전쟁과 관련한 다소 강경한 발언을 내놨고요. 미국 해병대가 금요일까지 중동에 집결한다는 보도까지 더해졌습니다. 장 막판의 부담 요인이긴 했지만 시장에 오늘 영향은 제한적으로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중동 뉴스가 이어졌지만 시장은 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확전 유예 해석이 더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핵심 마켓 무버 이슈를 보셨고요. 시장을 움직인 종목들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시죠.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시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스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다 좋네요. 테슬라가 무려 3.5% 이상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어제 일론 머스크가 테라팹 건설을 선언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렸었죠. 이 AI 칩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는 건데 그 뉴스가 오늘장 밤사이에 반영이 되면서 이 테슬라가 3.5% 큰 폭으로 급등해줬습니다. 이어서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26년 폴더블 아이폰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덕분에 오늘 1.41% 상승 마감을 지었고요. 메타도 오늘 1.81%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복잡한 보고 체계를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이 CEO 전용 AI 비서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이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사람들이 AI 비서를 활용하는 그날까지 이 AI 에이전트를 확대시킬 것이다라는 이 메타 CEO의 발언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종합을 해보자면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진정이 되자마자 시장을 끌어올리는 재료는 역시나 AI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단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좀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선 엔비디아는 1.73% 나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번스타인 측에서 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아웃퍼폼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인데요.
목표가를 $300로 잡았습니다. 이 현재가 대비해서 70%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데이터 센터 시장이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고 성장 여력도 굉장히 풍부하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여력이 상당하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메모리주들이었는데요. 오늘 메모리주들이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마이크론이 4% 이상 내렸고요. 샌디스크 역시 1% 이상 계속해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온 게 가장 베이스고요.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나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자본 지출을 확대해도 너무 많이 확대했다라는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이 자본 지출에 올해에만 33조 원을 쓰기로 했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메모리 공급량을 늘리면 당연히 메모리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요. 이제 그동안 메모리를 끌어올렸었던 가격 이슈가 진정이 될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월가의 메모리주에 대한 기대감이 신중론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었던 메모리주들 이제는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이 큼직큼직한 종목들이 제법 많이 움직였습니다. 팔란티어가 6% 이상 올랐는데요. 이 미국 국방부가 팔란티어의 메이븐 AI 시스템을 핵심 군사용 AI 플랫폼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소식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메이븐 AI는요, AI가 직접 적을 식별해서 최적의 타격 지점을 골라주는 일종의 AI 지휘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국방부와의 이 밀착도를 높이고 있는 팔란티어. 이어서 몽고DB도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이 AI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여기서 미즈호가요, 몽고DB가 다른 경쟁사들과는 다르게 AI로 오히려 경쟁력이 강해질 것이다. AI와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또 시놉시스 2.89% 이 장중에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행동주의 사모펀드죠. 엘리온 매니지먼트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이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습니다. 이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행동주의 펀드가 개입하게 되면 당연히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 종합을 하자면은 계속해서 소프트웨어주들에 대한 기대감 역시 올라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주들 안에서는 AI와 함께 손을 잡는 기업들만이 살아남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 원자재 가격 WTI가 큰 폭으로 주저앉았습니다. 9% 이상 빠졌는데요. 이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앞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5일간 유예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진정 어린 발언이 나왔었죠. 이것 때문에 장중에 한때 86달러 선까지 좀 진정을 보이다가 이란이요, 대화는 없었다. 이렇게 좀 선을 그으면서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소폭이나마 유가가 약간 되돌림을 보였고요. 시장에서는 뉴스를 종합해봤을 때 트럼프는 너무 좀 과장하는 것 같고 반대로 이란은 자존심 때문에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것 같고 어쨌든 대화 자체는 좀 오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덕분에 원달러 환율도 20원 가까이 큰 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란 전쟁이 심화될수록 이 달러가 강세를 보였었죠. 반대로 오늘은 달러가 진정되면서 원달러 환율 크게 내려앉아 있고요. 이 비트코인 가격도 3.53% 오랜만에 또 7만 달러 선 다시 한번 돌파해줬습니다.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안전자산 임금은 3% 이상 빠졌습니다. 이 유가가 크게 진정되면서요. 그동안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굉장한 폭등세를 보였었던 미국 국채금리 다행히 오늘은 되돌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머스노우 5 출발합니다. 오늘 간만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키는 유가에 달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다소 유화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을 5일간 유예하겠다는 한마디에 유가가 일제히 하락했고요. 3대 지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당초 48시간에서 5일간으로 유예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직후 금융시장은 즉각 반등하면서 안도 랠리를 보였는데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역시 국제유가였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급락했고 이 WTI 역시 80달러 초반까지 주저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급등했었던 미국 국채금리도 10년물 기준 4.31%까지 떨어지면서 채권 시장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다만 장중 하락하던 유가는 그 낙폭을 후반 들어서 일부 되돌렸는데요. 협상의 진전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과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오늘 중 전화 통화까지 예고했지만 이란 정부는 어떠한 대화도 없었다면서 이를 전면 부인하고 시장 조작을 하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반복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5일간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는지가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검증 구간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또 오늘 시장이 상승 탄력을 받았었던 두 번째 이유, 이 월가에서요, 전쟁 관련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나왔습니다. 이미 전쟁으로 인한 하락 대부분이 선반영이 된 상황이고 기업들의 실적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두 군데서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세를 보인 두 번째 이유는 기업들의 실적 자신감과 조정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RBC 캐피털은 전쟁 격화 속에 미증시가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이유로 시장을 안심시킨 기업들의 코멘트를 꼽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어닝콜을 통해 중동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 노출이 미미하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우려를 씻어줬고요. 특히 전쟁 발발 전부터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워낙 탄탄했다는 점이 방어막 역할을 했다고 RBC는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모건 스탠리의 낙관적인 전망도 힘을 보탰는데요. 마이크 윌슨 전략가는 S&P 500 지수의 밸류에이션이 이미 고점 대비 15% 하락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침체 국면과 비교했을 때 이번 하락장에서 발생할 조정의 약 90%가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실제 실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소형주나 반도체처럼 쏠림이 다소 심했던 종목들은 추가 하락의 위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업종별 차별화 장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은 여전합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죠. 특히나 나스닥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하락불을 켰던 이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주였는데요. 이 마이크론 투자 지출을 너무 늘려도 심하게 늘린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오늘 미증시 급등세에도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 메모리주들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시장은 역대급 실적 뒤에 숨은 공급 과잉과 비용 부담이라는 날선 경고에 반응했습니다. 이 가장 큰 계기는 마이크론의 공격적인 투자 계획인데요. 내년 설비 투자에만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3조 원 이상을 쏟아붓기로 했는데 이게 단기 현금 흐름과 마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특히 이렇게 막대한 투자가 집행된 시점에서 AI 수요가 조금이라도 꺾인다면 시장은 순식간에 공급 과잉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부각됐고요. 여기에 삼성전자의 HBM 시장 본격 진입으로 인한 경쟁 심화, 또 최근의 실적 개선이 AI가 아닌 BAI 메모리의 일시적인 가격 상승 덕분이었다는 구조적인 한계도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는 현재의 호황이 구조적 경쟁력이 아닌 단순 사이클일 수 있다면서 주가가 반토막 수준인 24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1년 사이 1,200% 넘게 폭등하면서 이미 전문가들의 평균 목표가를 뛰어넘은 샌디스크의 주가 역시 이 과도한 밸류 부담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제 메모리 업종에 대해서 기대감보다는 리스크가 더 크다고 신중한 눈길을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번 개별주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제 전해드렸었던 일론 머스크의 초대형 반도체 공장 테라펩 건설 소식. 오늘은요, 이 시장이 왜 이 프로젝트에 중요하고 증권가에서는 어떤 분석을 내놓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가장 큰 핵심은 압도적인 수요와 공급 부족의 괴리입니다. 이 현재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증권사들이 테라펩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높여잡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양산에만 연간 2억 개의 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테슬라 자동차 사업 수요의 50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기존의 제조사들이 증설 속도로는 머스크 AI의 야망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이 직접 생산이라는 승부수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증권가의 평가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우선 모건 스탠리는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AI 연산 능력이 향후 기업의 생존을 결정할 핵심 자원이라면서 이 테라펩을 정석적인 전략으로 평가했습니다. 테슬라를 단순 제조사에서 AI 수직 계열화 기업으로 탈바꿈시킬 만한 승부처라는 분석입니다. 이 반면 45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자금 조달과 이 반도체 제조 경험이 없는 머스크의 과잉 약속 전력을 지적하는 신중동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계 최첨단인 투나노 공정을 단숨에 구현해야 하는 이 헤라클레스급 과업을 머스크가 다시 한번 증명해낼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우리 시각으로 오후였죠. SK 하이닉스 관련 굉장히 초대형 이슈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SK 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이 신주 발행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신주를 발행해 미국 증시의 주식 예탁 증서 ADR을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달 규모는 최대 15조 원에 달할 전망인데요. 최근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 SK 하이닉스가 신주 발행이라는 카드를 꺼낸 건 폭발적인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할 막대한 실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확보한 자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HBM 생산 능력 확대에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장을 단순한 자금 조달 그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마이크론 등 경쟁사 대비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고 글로벌 패시브 자금을 유입시켜서 엔비디아,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본 동원력을 갖추겠다는 포석입니다. 다만 주주 환원을 위해 자사주를 소각한 지 단 한 달 만에 이 지분 가치를 희석할 수 있는 신주 발행에 나선 만큼 일각에서는 시장의 밸류업 기대에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유가가 진정됐고요. 시장도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SK 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 본격적인 추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까지 다시 한번 우리 시장 기대감을 안고 시작하는 하루네요. 지금까지 머스노우 5 5가지 이슈 봤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신일섭 위원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모처럼 좀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웃는 분위기였는데요. 특히나 좀 대형 기술주들과 소비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반등을 이끈 주인공들인데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이게 우리 맘대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에어포스원에서
에어포스원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브리핑 했잖아요. 질문답 엄청나게 오래 봤던데 1시간짜리 다 봤는데 자기도 뭔지 몰라요. 지금 네. 그러니까 누구랑 협상했는지를 또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란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말대로도 지금 3번째 레벨까지 다 제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협상할 상대가 없다고 합니다. 지도자 층으로 나눴을 때 1단계 지도자, 2단계 지도자, 3단계 레벨 지도자까지 우리가 다 죽여버려가지고 네. 협상할 파트너가 없대요. 그래놓고 파트너가 없대 놓고 또 뭐 신뢰할 만한 파트너나 저기 질문답을 했답니다. 누구랑 협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해병대가 상륙할 시간을 벌고 있다는 뭐 얘기도 나오고 네. 그리고 기간이 5일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뭐 또 5일 내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하루에 또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는 트럼프의 그냥 한마디에 따라서 네. 장이 엄청나게 요동치는 일주일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네. 왜냐하면 내일 또 바꿀 수도 있을 거고 오늘 밤에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뭐 얘기 나오는 걸 봐서는 우라늄 농축한 거를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건데 이란이 내놓기로 했다고 트럼프가 방금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란에서는 그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로 이루어지는지도 지금 확실치가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확실히 오리무중인 부분이 크게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일단 시장은 그래도 최악의 확전은 미뤄졌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좀 리스크온 장세가 펼쳐진 모습인데요. 뭐 기술주와 소비주 오르면서 항공, 은행, 산업주 쪽으로도 흐름이 좋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샌디스크,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우리나라에 지금 그 영향이 많은 것들만 딱 그 어떻게 보면은 저기 타겟으로 빨간 것이 조금 네. 좀 꺼림직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만 딱 빨갛네요, 지금. 그러게요. 그리고 방산주가 조금 더 빨개졌는데 그런데 방산주도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나쁜 게 아닌 게 지금 B2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22대를 추가 주문했다고 방금 또 인터뷰를 했거든요. B2를 너무 사랑해서 며칠 전에 그 백악관에서 네. 그 B2 모형을 쓰다듬고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그래서 방산 회사에게는 굉장히 그 강력한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펼쳐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골고루 지금 강세를 보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랑 지금 네. 방산주 쪽 그리고 코스트코 이런 쪽이 조금 약세인 것 같고 나머지들은 다 그렇죠. 아주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뭐 ST로더가 계속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좀 눈에 띄네요. 그렇군요. 오른쪽 저기 상단에 조그만 거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모습 빼고는 나머지들은 좀 강한 모습입니다. 네, M7 종목들 모두 강세였고 다만 이제 마이크론을 비롯한 일부 메모리 관련주는 약세가 있었다. 하지만 방산주 쪽으로도 강력한 모멘텀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월가 시그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미 국방부가 팔란티어 AI 시스템인 메이븐을 정식 예산이 투입되는 공식 프로그램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이제 미군 전반이 실제로 쓰는 핵심 시스템으로서 격상되는 흐름이 될 텐데요. 결국 AI가 국방 예산을 타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해 보이네요. 네, 팔란티어는 원래 뭐 군사적인 그 협력으로 많이 쓰이던 프로그램이고. 네. 지금 그 클로드에 뭐 굉장히 그쵸 부각이 나타나긴 했는데 클로드의 CEO 분이 다리오 CEO가 그거를 싫어하잖아요. 자신은 되게 도덕적이고 터미네이터 같은 미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AI를 막아야 되는 쪽을 지금 계속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군사 분야에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넓혀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팔란티어가 어저께 7%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최근에 맞아요. 몇 달 동안 안 좋았었다가 다시 한번 부상을 하는 지금 모습이고 팔란티어는 역시 이번 그 이란과의 전쟁에서도 또 역할을 크게 하면서
더욱더 신뢰를 얻은 것 같죠. 그래서 미국 전반에 걸쳐서 더욱더 폭넓게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에 지금 100억 달러 규모의 육군과 계약이 있었는데 앞으로 더 큰 계약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번에도 느끼셨다시피 타겟 선정부터 타겟의 순서를 지금 그 가리는 것까지 인공지능이 결국 전쟁을 대리 수행하는 단계까지 진화가 됐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어떤 이 프로그램들 네. 앞으로 더더욱 뭐 많이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팔란티어 뭐 종목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해 주셨고 이 메이븐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셨는데 좀 어떤 것부터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까요? 네, 요즘에 뭐 AI 전쟁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너무 많이 쓰시잖아요.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대박 아닙니까? 이거 제가 30초 만에 만들었거든요. 한번 같이 근데 보실까요, 한글이 자료를? 안 깨지거든요. 네. 나노 바나나 나오고서 미쳤습니다, 진짜로. 이 네. 나노 바나나 보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포그래픽이 30초 만에 나와요. 네네. 근데 지금 만든 건데 지금 보시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메이븐이라는 AI 엔진이 국방부의 중앙 AI 허브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 입력에 위성하고 드론하고 센서거든요. 센서가 지상이랑 해상으로 나눠져 있을 뿐이지 저기 세 번째가 센서입니다. 네. 그 지금 메이븐이라는 프로그램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위성과 드론과 센서에서 데이터를 메이븐 AI 엔진에다가 만약에 넣으면은 어떤 게 출력이 되느냐. 입력값을 저걸 넣었더니 메이븐을 통해서 출력값이 저렇게 나옵니다. 위협 식별, 상황 인식, 의사결정 지원을 군 지휘관한테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게 작년에 이 100억 달러의 육군 계약을 지금 가져오게 된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까지 저 프로그램을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지금 메이븐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무슨 지위에 올랐냐면은 프로그램 오브 레코드 지위를 받았어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미군 내에서 더 폭넓은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인증 마크를 받게 된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위가 언제 바뀌느냐? 회계년도 기준으로 9월 말까지 이 새롭게 부여된 지위로 격상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이 미국 국방부의 더욱더 핵심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증 딱지를 받게 되면서 더욱 많은 계약을 앞으로 지금 할 수 있게 되겠죠. 국방부 이름도 이제 전쟁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전쟁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팔란티어 프로그램이 쓰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이븐을 정식 예산이 투입되는 공식 프로그램인 프로그램 오브 레코드 지정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AI가 시범 사업을 넘어서 미국의 정식 예산 사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팔란티어 관련해서 눈송이 분석 그리고 차트, 주가 흐름까지 한번 자료 보면서 얘기 좀 나눠보죠. 네, 팔란티어가 굉장히 지금 스펙이 좋아요. 지금 거의 완벽한 지금 저번에 한번 봤었던 것 같은데요. 거의 그냥 오각형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밸류에서 완전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PER이 100배가 넘기 때문에 저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기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가치 점수가 낮은 거죠. 그리고 지금 배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배당을 안 주죠. 지금 팔란티어는 그렇죠. 성장을 해야 되는데 배당을 언제 주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미래 실적과 과거 실적과 재무제표는 완벽하게 만점을 받고 있는 그렇군요. 올킬 종목입니다. 네. 팔란티어 결국 다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51선을 회복했고 200일선이 바로 위에 있는데 200일선도 탈환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인 170달러도 지금 눈앞에 있고요. 결국에 다시 추스린 다음에 올라가려는 지금 신호탄을 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은 200달러까지의 여정이 시작된 게 아닌가. 네. 지금 매출의 그래프를 보십시오. 저거는 거의 우리 저거 아닙니까? 스노보드 슬로프 수준이에요. 네. 우리 금메달 딴 그렇죠? 그 정도의 가파르기를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자,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2026년도 1분기 실적이 예상되어 있어요.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은 지금 1.54 빌리언 달러 매출에 0.16 주당 순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최근 실적은 2월 3일 날 나왔고요. 2025년도 4분기 회계 기준 실적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다 서프라이즈죠. 1.44 빌리언 달러 매출, 1.41 빌리언 달러로 4.62% 상회,
0.21 주당 순이익 예상치 0.25달러로 19.05% 예상치 상회 네. 다 나왔고요. 자, 그리고 194.61달러라는 목표 주가 지금으로부터 20.85 정도 네. 업사이드가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팔란티어도 조금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는 종목입니다. 아. 테슬라랑 팔란티어가 그런데 네. 지금 20개 의견 중에 14바이에 4홀드에 투셀까지 아주 골고루 지금 포진이 되어 있고 당연히 바이 의견이 더 많기 때문에 모더레이트 바이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뭐 팔란티어에 대해서도 그냥 기술 기대감보다는 실제로 돈이 붙는 이 국방 AI 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신호가 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 받을 종목을 혹시 어떤 걸로 골라오셨어요? 네,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아. 네, 지금 팔란티어도 그렇고 지금 뭐 클로드도 그렇고 네. 지금 이렇게 이런 진화를 계속 그 실시간으로 거듭해 가고 있는 무서운 이 AI들 이것들을 지금 백업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네. 우리나라에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요즘 계속 우리가 얘기를 나누긴 했었는데 파운드리까지 지금 낙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파운드리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삼성전자가 TSMC에 너무나 뒤져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더블 스코어여야지 뭐 이강을 얘기하지 뭐 56대 8, 60대 뭐 6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파운드리는 거의 사실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HBM 시장이 워낙에 뜨겁다 보니까 이게 결국 파운드리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TSMC에 자리가 없다 보니까 네.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뭐 저기 테슬라도 그렇고 뭐 물론 테슬라는 또 자체적으로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앨런 머스크가 삼성전자 미안해 우리 삼성전자만으로 안 되겠어 뭐 이런 뉴스 타이틀도 뽑던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파이가 크니까 삼성전자도 할 일이 많이 떨어집니다. TSMC 때문에 낙수 효과로 떨어져서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TSMC 빼고 그러면 삼성전자 말고 누가 맡겠습니까? 2나노 공정, 1나노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파운드리가 삼성전자밖에 없죠. 어쨌든 간에 팔란티어를 비롯해서 이런 인공지능 씬들의 성장이 데이터 센터의 확충을 계속 가져오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의 칩에 맞추어서 HBM이 계속 요구가 되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계속 유망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외부 변수인 전쟁만 없으면 돼요. 요 사이에 또 나온 게 그거잖아요. 전쟁 여파 때문에 뭐 헬륨, 텅스텐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반도체 씬에서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가 며칠 전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전가시킬 수 있는 입장이다라는 것이었는데 삼성전자는 또 딜레마가 하나 있긴 합니다. 휴대폰 노트북을 만드는데 이 반도체 칩의 가격을 전가를 시키면 자신이 파는 휴대폰 노트북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소비자들이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산다면은 좋은데 감수를 못 한다면 네. 매출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변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화를 거듭해가는 AI 기업 팔란티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국방 예산 수혜주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역시나 뒷받침해주는 종목 삼성전자가 될 거고요. 파운드리 쪽으로도 수혜 기대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시그널 키워드는 테슬라입니다. FSD의 새로운 버전인 14.3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가 단순한 기능 개선이 아닌 로보택시로 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안전성 논란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의 테슬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이 에어포스 원 앞에서 트럼프가 인터뷰했다고 네. 했잖아요. 거기서 앨런 머스크가 네. 등장했습니다. 기자가 그런가요? 물어봐가지고 네네. 앨런 머스크 얘기를 했는데 앨런 머스크는 잘하고 있다고
그런 평가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사이가 멀어졌는데 그냥 이제 잘 되길 바란다라는 뉘앙스로 저는 들렸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랑 조금 그 사이가 멀어져서 백악관을 떠난 이후에는 테슬라의 주가도 조금 주춤거리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서학개미 분들의 그 순매수 상위 1위도 자리도 뺏긴 것 같은데 어제는 좀 힘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차세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네. 결국에는 테슬라가 지금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 동인인데 여기에서 지금 조금 또 그렇죠. 하나의 약간 희망도 있고 네. 약간의 걸림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쪽이 조금 갈리는데 일단 그 버전 14.3이 나왔거든요. 네. 이 14.3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또 뭐냐? 지금 테슬라가 출시하고 있는 이런 차량들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차량들에 대한 또 소송 문제가 또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네. 호재랑 악재가 같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 그렇네요. 일단은 FSD 14.3이 지금 나왔는데 현재 상태는 하드웨어 4가 14.2를 실행 중이고 내부 테스트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더 많은 추론 능력 및 강화 학습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추가 예상 기능이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리버스 서몬이라는 네. 기능이 14.3에서 기대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뭐냐면 목적지에 하차한 후 네. 운전자가 하차를 하고 나서 자동으로 자율주행으로 주차를 하는 거죠. 요게 저기 지금 이미지 보시면 나오죠. 네. 운전자는 이미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혼자 저 주차 라인에 주차라는 저게 바로 리버스 서몬입니다. 이게 몇 주 이내에 14.3이 지금 광범위하게 배포되리라 예상이 네. 되어서 어저께 상승을 한 것이고요. 네. 근데 또 악재가 하나 있어요. 지금 사이버 트랙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네. 대학생이 4명이 탑승했는데 무려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겨우 생존을 했는데 이게 왜 문제였느냐? 차량에 화재가 발생됐는데 전기적인 이 작동으로 되기 때문에 전기가 끊겨버려서 문이 안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안타깝게 사망을 했는데 이 뒤따르던 친구가 나뭇가지로 앞유리를 깨는 정말 옛날에 고전적인 방식으로 한 명을 구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사이버 트럭뿐만이 아니라 네.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다 전기차 기반이지 않습니까? 전기 도어 시스템 자체가 구조를 방해해서 치명적인 상황에서 인명의 살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시스템을 기계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소송이 걸려 있어가지고 문을 기계적인 걸로 바꿔야 되는가, 아이덴티티를 포기하고 네. 그런 문제가 지금 걸려 있다는 겁니다. 네, FSD 관련 대규모 업데이트 소식에 간밤 테슬라가 3% 넘게 급등을 했는데 아직도 그 안전성 이슈가 한 번 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흔드는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테슬라 관련해서 또 자료들 한번 보면서 이야기 도 나눠보죠. 네, 테슬라도 재무제표는 좋고 미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좋아요. 자,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저기 그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 실적은 이미 지난 거니까. 자, 그리고 주가가 쉽사리 회복을 못 합니다. 어저께 뭐 14.3 버전 그 네. 배포 때문에 3% 오르긴 했는데 추세를 지금 역전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한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 팔란티어는 51선을 회복을 했는데 지금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1선과 51선이 다 머리 위에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더라도 일단 $400에서 굉장히 그 저항에 부딪힐 확률이 높은 기술적 모습이에요. $400라는 마디 지수대의 저항도 있죠. 51선과 201선이 다 같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지금 $400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4월 22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실적 발표가. 그렇네요. 지금 22.85 빌리언 달러 매출에 0.34 지금 주당 순이익 예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는 1월 29일 날 나왔습니다. 2025년도 4분기. 이것도 팔란티어랑 회계 기준이 똑같은데 2025년도의 마지막 분기 실적이었습니다. 24.9 빌리언 달러였는데 매출은 겨우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는데 이 주당 순이익은 0.40이었는데 0.50으로 25%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한 달째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트럼프의 사이가 멀어지는 그 기점으로 인해서 뭐 사실 그게 타이밍만 우연으로 맞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여러 정책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 테슬라 입장에서도 불리한 상황이 많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고나 소송 부분에서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팔란티어보다 훨씬 더 많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컨센서스 사실 볼까요? 정말 많이 엇갈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399.25달러가 지금 목표 컨센서스인데 4.82만 오르면 퍼센트만 오르면 도달 가능합니다. 얼마 근데 안 문제는 남았군요. 네. 문제는 의견이 엄청나게 갈리고 있습니다. 네. 13바이 11홀드 7셀입니다. 거의 뭐 황금 분할이라고 할 정도로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평균 의견은 홀드긴 한데 네. 매도 의견도 7개나 된다는 것이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구나. 네. 증권가에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학개미 분들도 사실 단일 대우로 선호 1위 종목을 밀다가 그것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데나이브스가 데나이브스가 증권사죠. 저 맨날 그 두 개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주장하는 네. 500달러도 사실 지금 100달러 지금 차이로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려면 아까 전에 나온 14.3 버전 네. 이게 정말 조금 히트를 쳐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빨리 50개 주로 확대하는 이런 그 테슬라의 어떤 그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비전이 빨리 실행이 되어야지 이 주가의 부침을 헤쳐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테슬라에 대해서 시장이 혁신성과 안전성 두 가지를 좀 함께 따져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의견은 다소 갈리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 받을 종목, 테슬라를 떠올리면 역시나 현대차가 떠오르네요. 네, 뭐 어제 테슬라만 강했던 게 아니고 테슬라 3.48, GM 4%, 포드 2%, 네. 자동차 관련주가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 좋았군요. 네. 그리고 이 회사들이 다 미국의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도 엘라베마라던가 조지아의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고 전기차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가에 대한 흐름도 사실 전기차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네. 유가가 급등하고 불안하면 내연기관차보다 약간 전기차로 쏠리는 경향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 기아차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뭐 지금 전기차, 수소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대응이 좀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네. 현대차가 최근에 피지컬 AI 로보틱스로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네. 피지컬 AI에 로봇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피지컬 AI라는 게 만질 수 있는 챗 GPT 같은 거잖아요.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동차건 로봇이건 청소기건 이제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제미나이, 만질 수 있는 챗 GPT, 만질 수 있는 클로드 그 세상에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 다루고 있는 아이템들은 피지컬 AI 시장에서 굉장히 유망한 아이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간밤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GM과 포드까지도 모두 흐름이 좋았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이 업데이트가 기대를 키우고 안전 이슈가 주가에 좀 상단을 흔드는 구조가 될 텐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역시나 현대차로의 굿 시그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뉴욕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게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대로 우리 시장 상승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그 블룸버그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ETF가 있는데 개별 주식 ETF를 갖다가 출범한다는 5월달 출범한다는 뉴스를 이제 했습니다. 네, 한번 뉴스를 보면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한번 나눠볼까요? 이게 단일 종목 ETF,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게 금지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레버리지 ETF라고 한다면 몇 배를 추정하는 건가요? 예, 한 2배에서 3배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2배, 3배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10% 수익이 난다. 그러면 20%, 30% 수익이 나니까 기분이 좋겠지만 네. 거꾸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손실이 10% 손실이 났다. 그러면 거꾸로 20에서 30% 손실이 깊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는 이제 쉽고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목을 갖다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면은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손실의 폭이 또 수익의 폭이 크지 않겠지만 개별 종목으로 하면 또 우리나라는 또 시총 1위 EU 기업도 10% 올랐다, 10% 빠진 경우도 다반사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데 어쨌건 이제 정부에서는 5월 달에는 이제 개별 종목 ETF를 갖다가 출시하는 걸로 이제 하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게 사실 한국 최초로 이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나온 만큼 그 전까지는 출시가 불가능했잖아요. 이걸 갑자기 좀 허용해준 이유도 궁금하네요. 예, 이제 그 종목을 갖다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단일 정보에 대한 레버리지 ETF를 갖다 5월달 출시한다는 것인데 왜 예전에는 금지했는데 금지했던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시겠죠. 너무나도 큰 상승이 날 때 괜찮았지만 손실이 날 때는 개인들의 투자자들이 재산상의 손실이 되게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해서 금지했는데 이거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면 우리가 정부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금지를 할지라도 홍콩에서는 이제 이것이 이미 허용돼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게 빨간색에 있는 차트가 홍콩에서 이제 상장되어 있는 SK하이닉스의 이제 단일 ETF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SK하이닉스가 작년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니까 위에 빨간 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SK하이닉스의 단일 이제 ETF인데 SK하이닉스가 100% 넘게 상승을 보였는데 해당 홍콩 증시에 상장된 이제 개별 ETF 같은 경우는 400% 육박할 정도로 레버리지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입소문이 나니까 우리나라도 개인 투자가들이 워낙 또 이제 이런 것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 막 빠지다 보니까 야, 이거 막는다고 해결될 수가 없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 차라리 그 수요를 국내에서 들여와서 여기서 이제 컨트롤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네, 좀 홍콩으로 유출됐었던 개인 자금을 좀 국내로 들여오는 그런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네요. 근데 안 그래도 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코스피를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이런 레버리지가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좀 반도체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르게 이제 우려되는 후유증이 무엇이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투자했던 개인들이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죠. 어제는 10% 안 빠졌지만 지난주에 10% 빠진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러면 20% 30% 손실이 나는데 더 큰 후유증이 뭐냐면 현재 코스피에서 두 종목 또 삼성전자 우까지 합치면은 차지하는 비중이 40%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40%라는 쏠림이 이번에 개별 레버리지 ETF를 해서 쏠림이 더 커진다. 라는 것도 문제인 거고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 해당 종목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코스피 200을 갖다가 기초로 해서 파생상품, 선물과 옵션이 들어가 있죠. 그 선물 옵션도 사실은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종목 ETF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뭔가 실제로 도입했을 때 후유증이 더 커지지 않나라고 이제 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습니다. 네, 또 다른 우려도 있을 텐데요. 이게 반도체가 잘 간다면야 상관이 없지만 또 밤사이에 마이크론이 크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반도체가 흔들릴 때는 그만큼 손실도 어마어마해질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가거나 종전이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다시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코스피를 봤을 때 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봤을 때 반도체의 어떤 주기가 18개월 단위로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다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지금은 18개월 이미 넘었죠. 그러니까 지금 AI 때문에 다른 시대로 접어들다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2030년쯤 되면 다시 이제 꺾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꺾어졌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시장이 점점 커졌을 때 올라갈 때는 상관없지만 떨어졌을 때는 후유증이 너무 커진다.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은 사실 후유증을 갖다가 줄여들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제 익스포저라 하죠.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지만 개인 투자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줄여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줄여야 될 것도 어떻게 줄일지 모른다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만약에 29년, 30년 접어들 때 엄청난 손실을 갖다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에 또 다른 어떤 그 안 좋은 그 인식이 퍼지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2, 3년 투자하지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레버리지 ETF를 갖다가 정부 당국이 뭔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갖다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밤사이에 SK하이닉스 관련해가지고 또 긍정적인 소식 하나가 더 전해졌습니다. 이제 신주를 발행해서 본격적으로 미국 ADR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오늘 당연히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 좀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예. ADR은 이제 SK하이닉스를 갖다가 한 번 더, 2단계 정도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 ADR을 상장한다는 즉시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있지만 미국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MTS를 보면서 투자하듯이 SK하이닉스를 갖다가 MTS를 보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원이 다른 어떤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집니다. 그래서 내일이 SK하이닉스의 주총인데 이 주총에서 이 부분이 다뤄질 것이다. 근데 그 전까지 SK하이닉스가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사주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ADR 상장한다는데 얼마 전에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갖고 있는 자사주를 몽땅 소각한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없는 자사주 갖고 어떻게 이제 ADR을 발행할 것이냐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환경의 그 보도를 보면은 신주를 발행해서 발행한 신주를 기반으로 이제 미국에서 ADR을 발행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량은 적겠지만은 사실 TSMC도 처음에 물량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미국 시장의 수요가 크다 보니까 전체 TSMC의 시총에서 3분의 1 정도가 ADR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금은 적지만은 점점 규모를 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ADR을 하겠다는 것이 확고하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정부가 ADR을 갖다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저께 환율이 1,500원 돌파했죠. ADR을 발행하면은 발행해서 생긴 달러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국내로 들어올 달러 자금이 있으면 당연히 환율을 어느 정도 내려갈 수 있는 중요한 또 트리거가 됩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ADR 상장은 분명한 사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야간 선물이 6% 이상 좀 올라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장 어제 뼈아픈 급락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쌓여가는 오늘 아침이네요.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블룸버그가 저희가 금요일에 보도해드렸던 BTS의 컴백에 대해서 하이브 주가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예상외로 어제 물론 코스피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보다 2배 이상 넘게 하이브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BTS의 컴백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급락폭이 컸는가 아래에서 블룸버그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게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도 그렇고 SNS에도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원래는 26만 명이 모이기로 했었는데 이게 하이브 측에서는 10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낮게 5, 6만 명이 모였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적게 모였으니까 그래서 어저께 이제 코스피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하이브는 15% 떨어졌습니다. 어저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6.5% 떨어져. 그래도 지수가 떨어졌으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7.6% 했는데 하이브는 15.5% 떨어졌으니까 2배 이상 떨어졌습니다. 2배 이상 떨어진 거에 대해서 블룸버그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좀 전에 들으신 대로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26만 명은커녕 실제적으로 이제 하이브의 어떤 입장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이브도 이제 막연하게 이제 1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어쨌건 하이브의 입장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10만 명이 모였으니까 26만 명에 비해서는 절반보다 훨씬 미치 못한 수치입니다. 또 언론사들의 보도에 왜냐면 광화문에서 모였기 때문에 대충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한 맥시멈 7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였으니까 BTS의 영향력이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었다라고 이제 바로 이제 분석이 되고 그래서 하이브의 주가가 10%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적게 모여도 좀 너무 적게 모인 게 아닐까 싶은데 이 적게 모인 이유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예.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겪었던 이태원 참사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태원 참사를 겪은 우리 입장에서는 서울시나 정부 입장에서나 어쨌건 최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여겨지는데 최대 인파가 몰렸을 때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제곱미터당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갖다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전하게 끝나서 사고가 없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바람에 26만 명이 모였다라는 것이 이제 블룸버그의 분석이고, 그래서 우리도 다 알다시피 뭐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인근에 이제 그 회사를 다니는 또 후배들 만나봤을 때 일찌감치 금요일 안 나온 사람도 꽤 많았다는 것입니다. 야, 광화문에 가지 말자. 광화문에 모였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가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또 인근에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문자를 보내서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갖다 당부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정작 토요일 날에는 26만 명커녕 10만 명 정도 모였다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가 10만 명 모였다는 것은 하이브가 그냥 긍정적으로 이제 그 회로를 돌린 것이 아니고 티켓 예매자 수, 통신 3사, 알뜰포 이용자 수를 다 합쳐봤더니 나름의 근거를 다 추정하고 외국 입국자들 추정했을 때 10만 명이 모였다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근거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게 뭐 26만 명이다 이런 전망이 없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좀 모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그건 그렇다고 치고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여전한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앨범 판매량은 좀 어떤가요? 예, 앨범 판매량이 첫날 이제 400만, 어제 신규 앨범을 갖다가 런칭하면서 기념으로 이제 야외 공연을 한 것인데 네. 발매 첫날 400만 장이 판매되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날 와서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외국인들이 그날 와서 관련된 광화문이라든지 BTS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그 트위터, 지금 X죠. 거기서 이제 해시태그를 했는데 해시태그가 이제 실시간 순위로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광화문, 그다음에 아리랑, BTS 런칭 이런 것들이 이제 해시태그 1위를 갖다 X에서 1위를 차지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여전히 이제 BTS의 영향력의 인지도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판매량이 기록이 된 거면 뭐 BTS 인기가 여전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제 폭락은 좀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예. 과했던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만 명이 모일 줄 알았는데 10만 명이 더 모였으니까 그러면 절반에 불과하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 폭락이 심했다는 것인데 좀 전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10만 명이 모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있고 어쩌면 엄격하게. 왜냐하면 우리 이태원 참사를 겪었으니까 사실은 사고가 안 나는 것이 나기 전에 좀 과도한 어떤 안전 통제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했다면은 사실 BTS 인기는 여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저께 하이브의 주가가 10% 떨어진 것은 과매도라고 추정한 것은 타당하다 보겠습니다. 어저께 하이브가 10%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엔터주, JYP라든지 그다음에 YG도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나라 엔터주들도 사실 과매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엔터주들의 과매도 분위기도 한몫했고요. 또 앞으로 있을 월드 투어 소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점 하이브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 밤사이에 전해진 이 외신 투자 인사이트들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평일 잘 쉬셨습니까? 3월 24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확실히 이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기사가 있었는데 오늘 톱 기사는 아무래도 어제 시황이 워낙 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시황을 좀 정리하는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런 확전 공포에 증시 환율 패닉, 비중 확대 기회냐 관망이냐. 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오늘 아침까지 뉴욕 시장 상황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글쎄요. 이 앞쪽에 왠지 좀 눈길이 더 가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어제 분위기라면 관망도 아니라 던져야 되나 아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만큼 어제는 사실은 좀 패닉셀이 나타난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낙폭이 좀 많이 커졌죠. 최근에 좀 변동성이 컸다고 해도 1, 2%대, 1, 2%대였는데 지금 다시 3월 초 전쟁 발발 초 분위기로 좀 이렇게만 놓고 보면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 만약 오늘도 어제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를테면 또 이제 반대매매 얘기부터 시작해서 미수 얘기 또 패닉셀 얘기 등등등 험한 얘기들이 또 미디어들을 또 도배질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행히 오늘 뉴욕 시장이 좀 많이 올랐고 또 야간 선물이 6% 넘게 좀 급등을 했더라고요. 꼭 야간 선물만큼 오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어제 정도를 상당 부분 만회하는 그런 오늘 상승이 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또 우리 시장은 다시 또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일단 오늘은 상황을 좀 봐야죠. 지금만 당장 놓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오늘 뉴욕 시장이 올랐던 이유도 결국 전황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됐다는 걸 감안하면 또 중간에 또 뭔 일이 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닌데 일단 엄청 큰 고비는 오늘 뉴욕 시장이 반등을 좀 꽤 크게 해주면서 좀 일단 한 고비는 좀 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가질 법합니다. 어제 또 사실은 우리 시장이 이렇게 더 낙폭을 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환율이라고 봐야죠. 어제 1,517원까지 환율이 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환율대죠. 금융위 이때 외환위기 때 이때 환율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환율이 여러 가지로 오를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1,510원대 중반 물론 지금 양안장에서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어제 시장에서 이 패닉셀을 불러왔던 또 이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이 또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도 또 하나 시장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환율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낙폭은 외국인들 매도 규모는 어느 정도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 각각 보시는 것처럼 3조 원대, 외국인 3조 6천억대, 기관 3조 8천억대 참 개인의 저 엄청난 순매수가 참 눈물겹습니다. 진짜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이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날 정도로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너져 갈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의 시장을 매번 이렇게 좀 탁 부여잡고 살려내고 있는 그런 좀 느낌마저 들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이닉스 7.3%, 삼성전자 6.5% 좀 낙폭이 좀 있었죠. 현대차도 좀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50위까지 거의 대부분 다 떨어졌고요. 어제 좀 특이할 만한 거는 어제 검찰이 정유사 4사에 대해서 가격 담합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죠. 그래서 SO율이 5% 떨어지는 등 보통은 이런 날 어제 같은 날 정유주들이 올랐을 텐데 어제는 이 여파 때문에 좀 동반 급락을 했고요. 앞서 조우준 대표도 말씀을 하시던데 하이브가 이 세론이라고 좀 봐야 되겠나요? 어쨌든 15%나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바이오, 로봇주, 성장주들도 어제는 다 줄줄이 떨어지는. 지금 시장이 어쨌든 어제까지만 놓고 봤을 때 오늘은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요. 어제까지만 놓고 봤을 때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당연히 이란 사태죠. 그에 따른 국제유가고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펼쳐지는 후폭풍, 즉 국채금리, 금리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동반해서 작용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시장이 그랬고 그게 우리 시장에 그 여파가 고스란히 펼쳐지면서 사실 어제는 개인들이 붙잡고 있지 않았으면 정말 3월 초 장세가 나올 법한 그런 큰 어쨌든 걱정스러운 그런 장이었는데요. 일단 오늘 한번 보시죠. 오늘 얼마나 반등을 할지 그 부분들이 결국은 비중 확대 기회로 갈 수 있냐 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중 확대와 관련된 얘기는 이 두 번째 기사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인데요.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목표 가격, 뭐 어제는 JP 모건이 또 끌어올렸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사실은 이 두 회사의 이런 영업이익 전망치가 워낙 크게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소위 말하는 이제 코스피 기업들의 전체 평균 EPS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비중 확대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아니 실적이 좋은데 EPS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을 매도를 해? 이런 생각이 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요 이제 기사는 뭐냐면 이제 ETF 쪽에서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컨빅션, 이른바 컨빅션을 갖고 있는 두 종목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해외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지금의 시황 자체가 이러니까 파는 것뿐인데 외국인들이 만약에 좀 상황이 좀 바뀐다면 뭘 먼저 살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들이 워낙 우리 시장에 좀 공고히 좀 있다 보니까 지금 ETF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쨌든 새로운 상품이 뭐가 나오든 간에 삼전과 닉스 이 두 종목 일단은 깔고 들어가는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서 좀 오늘 말씀드릴 ETF 상품은 그 삼성자산운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채권 혼합 50 ETF를 상장할 예정이다. 이 내용이 좀 되는 건데요. 얼마 전에 K자산운용이 라이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채권 혼합 50 이런 ETF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게 전체 비중의 절반을 두 종목을 넣고 나머지는 이제 채권을 이제 까는 그런 식의 구성 종목인데요. 이게 굉장히 히트를 쳤거든요. 지금 2주 만에 들어온 돈이 5천억 원이 넘다 그러니까 뭐 ETF 시장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히트를 치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어떤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의 상품이 시장에서 인기를 끄니까 이제 또 이제 운용사들이 또 너도나도 좀 내는 거죠. 신한자산운용도 비슷한 그런 상품을 좀 내놓는다고 얘기하고 이거보다 조금 더 앞서서 신한운용은 자산운용은 삼성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SK 스퀘어 이 세 종목만 가지고 3분의 2가량 전체 구성을 차지한 이런 또 상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여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을 일단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이를테면 자금도 유입이 되고 수익률도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된다라는 이제 판단들을 이제 운용업계들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타이거 자산 미래자산운용의 타이거 반도체 탑10 이거는 뭐 굉장히 아주 유명한 그런 ETF 상품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절반 가까이 담겨 있는. 그다음에 이제 뭐 한미 반도체나 뭐 ISC라든가 뭐 HPSP 같은 이런 저 반도체 초부장 중에서 좀 대형주들 이렇게 좀 담고 있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특히 커져서 그렇겠습니다만 역시 미들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든 꾸려나가 보자.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운용업계가 하고 있다. 일종의 자구책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만큼 또 안전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대신 구성 종목이 너무 빤하니까 상품 간의 차별성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료, 그러니까 수수료를 대폭 낮춰준다든가 아니면 뭐 엄청나게 마케팅을 세게 하고 뭘 이렇게 자꾸 얹어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마케팅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제목은 오늘 출시인데 이거 어제 쓴 기사니까 오늘 이제 이틀째가 되겠죠. RIA. 이 서학개미 유턴 계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어제 출시가 됐고요. 뭐 증권사들이 지금 서학개미들 이렇게 고객으로 모시려고 굉장히 마케팅 좀 활발히 좀 하고 있습니다. RIA는 기본적으로 원화로 일단 환전을 해야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그대로 내가 1,000만 원을 환전했으면 1,000만 원 가지고 그대로 국내 주식이나 ETF 투자를 해서 1년 동안 보유를 해야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품이 되겠고요. 5천만 원대 1인당 5천만 원 가지고 5월 말까지는 100% 다 세금을 비과세로 면제받고 6, 7월이면 80%, 그다음에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까지 세 혜택을 면제받는. 아시겠지만 이제 그 250만 원까지 되면 이제 22%를 내는 거니까요. 그걸 내는 게 되고요. 시장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RI 계좌 이게 조금 늦기는 했지만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늦기는 했지만 어쨌든 서학개미들의 좀 자금을 국내로 좀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효과를 좀 낼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2016년이네요. 인도네시아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 해외 투자자들 유통 계좌를 만들었는데 그때 국내로 다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죠 그때는 들어온 자금이 한 12% 낸다고 합니다. 전체 서학개미 그 자금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한 230조 되니까요.
10%만 해도 한 20조 이상 두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꽤 큰 돈이 되는 거죠, 시장에. 그다음에 그만큼 환율 안정 효과도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대치가 좀 있다. 상학기 분들은 지금 뭐 증권사들이 엄청나게 마케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다가 본인한테 가장 좀 맞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아이템 회사들 선택해서 RI 계좌 만드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는요. 너무 시황에 이렇게 좀 매몰되어 있으면 좀 우리가 좀 놓치는 게 좀 있을 수 있어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베이스다이라는 게 요즘에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HBM4, 뭐 4E 해서 뭐 이제 7세대, 8세대로 넘어가면서 그런 얘기도 좀 자꾸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밑에 깔려 있는 다이니까 깔려 있는 건데 GPU하고 이제 메모리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되겠고요. 이게 왜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냐면 지금 이제 HBM4까지 이제 6세대가 나왔고 이제 HBM4E 이제 7세대가 이제 내년에 나올 텐데 요렇게 점점 가면서 특히 이 7세대로 넘어가면 이제는 거의 커스터마이즈드 HBM 쪽으로 간다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만큼 고객사들한테 맞춤식으로 가야 되니까 이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뭐 정교해져야 되는 거죠. 품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근데 그때 중요한 역할을 가면 갈수록 하는 게 속도도 더 빨라져야 되고 더 처리 양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 베이스다이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다이 역할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아시는 것처럼 파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이 베이스다이를 자기들이 직접 하는 거고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TSMC에 맡긴다 이제 이런 이제 현재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쪽이 좀 더 유리하게 보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대신 또 보는 시각은 직접 하고 있는 거에 반면 TSMC만큼 뭐 안정적일 것이냐, 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 제조 과정 이런 부분에서 그런 어떤 또 장단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SK하이닉스는 남한테 맡겨야 되니까 비용도 올라가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대신 뭐 TSMC니까 걱정할 건 별로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무게 중심이 HBM4에서 HBM4E 뭐 이렇게 쭉 7세대, 8세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제 파운드를 직접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한 게 아니냐는 그런 어떤 뭐 느낌들은 좀 나오긴 하는데요. 오늘 뭐 제가 단독 기사에서 따로 뽑아오진 않았습니다만 SK하이닉스 ADR을 이제 신주를 발행을 해서 상장한다 얘기가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단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하이닉스는 또 좀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다른 차원의 어떤 그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밸류들을 갖고 있지 않느냐 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그래도 1% 이상의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48시간 최후 통첩을 5일까지 좀 유예하는 발언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다만 한 가지 좀 찝찝한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이상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오늘 우리 시장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분 모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 정말 또 유가를 좌우할 만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우선은 유가가 장중 넘게 10% 이상 떨어졌는데 시장은 그래도 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미국 채금리 10년물이 4.5%에 육박하고 30년물이 이제 5%에 근접을 하니까 네. 이른바 이제 타코 플레이가 한 번 더 나온 것 같기는 한데 근거가 있냐 없냐의 노이즈는 약간 있긴 합니다만 정황적으로 봤을 때 회의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란 입장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권의 존립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투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노이즈가 있는 것 같은데, 동시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는 미 해병을 지금 중동으로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압박용이냐 아니면 시간 벌기용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시장은 일단은 좀 극도의 긴장 상태, 소위 말해서 발전 시설을 다 폭격하겠다라는 그 위협에서 이제 한 발 물러선 것만 가지고도 일단 환호를 해서 유가가 뭐 브렌트 유 기준으로 96달러까지 급락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4.34, 4.4를 넘어섰다가 다시 조금 내려오고, 네. 그런 그림을 좀 그려줬죠. 그러면서 미 증시가 전반적으로 빅테크 중심으로 반등을 줬고요. 근데 이제 미 증시에서도 가만히 보시면 이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 증시가 급등하고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 정유주가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유가의 고공행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강세가 쉽게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시그널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이 고유가가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좀 에너지주에서 나왔다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5일간이 좀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각각의 시나리오별 시장 예상 상황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사실 뭐 시나리오를 여기서 제시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트럼프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뭐 우리가 정한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화해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일단 뭐 어차피 하단은 이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좀 증시 전반적으로는 좀 종목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부담보다는 종목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어떤 진폭이 생긴다 그러면 좀 추가 충격을 받으면서 네. 증시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내려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간 월가 쪽에서는 이미 선반영이 좀 많이 된 이란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던데, 이사님도 좀 비슷하게 보실까요? 선반영은 많이 된 건 맞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 쪽의 이슈에서는 네. 미국 쪽은 선반영이 많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하고 일본 이쪽 같은 경우는 직격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원유 인프라라든지 LNG 인프라가 지금 파기가 된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 네. 이게 진짜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막히게 될 경우에는 다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떤 식이든 빨리 풀려야 되는 거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국 모두가 무기는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전 하긴 쉽지 않다라는 쪽에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정작 싸움을 일으킨 미국은 산유국이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점이 좀 참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이 전쟁 리스크 때문에 매크로 지표도 굉장히 좀 출렁이고 있는데, 뭐 이게 주식시장이 앞으로 비슷한 이슈가 나와도 좀 내성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좀 충격으로 받아들일지, 이사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될 때는 과거에는 단기 충격으로 이제 발생했다가 흡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도 지금 애매한 구간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걸 자꾸 일으켜가지고 분란을 자초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 자체도 미국채 수익률의 압박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물가가 낮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만약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또 부담을 미국이 또 안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그리고 이거 외에 지금 미국이 추가로 고민하고 있는 건 쿠바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쿠바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외에 또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은 사실은 그건 좀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까지 진행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쿠바는 뭐 그만큼 큰 타격을 주진 않을 거라는 말씀이요. 그래도 외인들은 여전히 좀 많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3거래일간 코스피에서 외인이 8조 원을 팔아냈고요. 기관도 7조 원 가까이 투매 현상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까지 무섭게 던지는 이유 뭘까요? 일단 지금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현금화가 가능한, 현금을 원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달러 자산들에 대한 매도는 나올 수밖에 없고요. 비달러 자산 국가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우리가 올해 연간 수익률이 제일 좋았고요. 또 황금성도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팔게 되고요.
연간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내에서의 편입 비율을 상대적으로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도 역시도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한국물에 대해서는 매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변수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매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같은 논리로 외인들이 유독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현대차 이쪽에만 강하게 좀 팔아낸 것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일단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수익이 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거기에는 특히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I의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현지에서는 AI의 버블 논쟁도 있었지만은 노이즈가 좀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AI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AI 수혜주라고 여기서만 치고 올라가는 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당연히 이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로만 그동안 좀 쏠렸었던 수급이 또 어제 또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좀 분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늘장 흐름이 좀 궁금하네요. 오늘 증시는 일단 어저께 많이 빠진 것들 중심으로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반도체 쪽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그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여전히 중동발 정세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시장을 짓누른다 그러면 네. 여전히 또 여기서 불안한 어떤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여기서 마무리 수순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밸류가 낮은 이유가 지금 사실은 반도체 때문이거든요. 반도체 이익이 증익 자체가 워낙에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국가의 어떤 증시 밸류를 되게 낮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 또는 이런 투자에 대한 것들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 회복 장세가 그렇게 막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본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뭐 코스피 독주보다는 코스닥 쪽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이제? 일단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좀 안정이 된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을 넘어서 가지고 네. 그 종목 장세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종목 장세라고 해서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소외되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일 땐 다른 것들이 못 움직일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다른 쪽 섹터에서 순환이 돌아가는 어떤 그림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종목 장세하면 중소형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렇죠. 그런 패턴의 종목 장세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순환만 패턴으로 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약간 전체 테마를 두고 순환하는 형태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코스닥 안에서도 종목 장세 하니까요. 이 종목을 좀 이야기 안 하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삼천당 제약, 이게 뭐 임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에코프로를 따돌리고 시총 1위를 거머쥐었었죠. 이게 좀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가 궁금해요. 삼천당 제약은 우리나라 기존 바이오텍들의 어떤 흐름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성장하는 케이스입니다. 어떻게요? 기존의 우리 바이오텍들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계약금을 받고 마일스톤을 받고 또 이제 그 매출이 나오면 로열티를 받는 구조잖아요. 근데 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주로 보면은 제네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특허가 만료된 것들을 이제 역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글로벌 판권을 매각하는 형식으로 네. 해가지고 시장의 어떤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삼천당 제약의 주가가 급등을 해도 전반으로 확산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어제 제약바이오 나머지 종목들은 좀 크게 내리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주 2차 전지 두 섹터 간의 판단은 좀 어떻게 봐주실까요? 근데 그렇게 자꾸 이분법적으로 쳐다보시지 말고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은 순환매 양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이오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전통적으로 3월 달이 바이오가 강세인 달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미국이 저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지면서 또 어저께 폭락 나온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4월 이후로 보게 되면은 AACR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월 달에 바이오 USA까지 학회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결과 발표하는 것도 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네요. 이사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전기차에 대한 또 관심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에 대한 부분들 어저께 폭락은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끝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선 전고체 배터리를 27년에 양산하겠다고 하는 회사도 있는 판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 당연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뭐 2차 전지가 먼저 가냐, 바이오가 먼저 가냐 이런 쪽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순환매 양상으로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 양상으로 흐름을 가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다시 이제 한번 증시가 출렁할 일이 분명히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럴 당시에 이제 투매가 나온다면 단가를 맞추는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어떻게 봐주실까요? 투매가 또 나온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중동의 노이즈가 다시 크게 부각이 될 때 말고는 네. 투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거기서 적극적으로 싸게 담는다라는 거는 좀 무모할 수도 있죠. 네.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는 거지 투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스타일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저는 낙폭이 크다고 해가지고 섣불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전체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저점 매수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전체적인 큰 그림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섣불리 예단하고 들어가셨다가는 오히려 당할 수도 있다. 그런 네.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어떤 전략을 좀 구사를 해야 될까요? 뭐 종목이나 섹터를 좀 압축시키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의 어떤 변화를 좀 이제 주목을 하고 싶고요. 네. 이번에 어쨌든 인프라들이 많이 파기가 된 상태라고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수급에 대한 부분이 과연 우리가 안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도 수혜주가 있을 거고 또 피해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가릴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는 종목을 확산시키는 쪽보다는 조금 압축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 비중이 너무 작다 판단되면 일정 부분 현금을 조금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좀 종목을 압축시킨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압축시키면 좋을까요? 미래 성장의 어떤 가능성이 여전히 강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또는 시장에서 평가하는 걸 봤을 때 여전히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있다면은 그런 쪽으로 관심을 더 가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개별주 이슈도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이제는 이 SK 하이닉스가 밤사이에 ADR 상장을 좀 공식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좀 이게 선반영이 된 이슈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좀 상승 동력이 돼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번 주총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던 부분을 이제 기사로 먼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ADR 발행을 위해서 국내에서 자사주를 100% 또 사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발행을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ADR을 발행을 한다는 얘기는 뭐 결국은 국내 자사주 소각하고 ADR을 발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냥 그게 그거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가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경쟁사하고 직접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빠지든 하이닉스가 오르든 둘 중에 하나의 그림이 나오겠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하이닉스한테는 불리하지 않은 괜찮은 흐름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이 ADR 상장을 추진을 하는 게 이 기업 밸류 프로면 좀 역행한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불과 한 달여 만에 신주 발행을 나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앞서 말씀드린 얘기인데 자사주 소각할 때는 분명히 밸류업이라고 해놨는데 그렇죠. 다시 ADR 때문에 발행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시 또 원복을 시켜놓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자리 뛰기 한 거죠. 의미가 없네요. 네. 의미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모양새는 그냥 뭐 시장이 원하는 대로 모양 갖춰주고 생색만 내다만 꼴이 된 것 같죠. 네. 그 대신에 이제 본다면은 하이닉스 지분을 지금 SK 스퀘어가 20.1%인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ADR을 전액을 발행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그만큼 주식을 사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라는 거는 이제 20%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20%를 유지하게 될 만큼을 사든지 네. 아니면 어쩌면 최상의 조건이라고 그런다면 SK 하이닉스가 일부를 ADR을 갖다 발행을 하고 일부는 자사주를 사가지고 넘겨주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또 한 가지 밤사이에 아쉬웠던 점이 특히나 메모리주에 있어서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이상 빠지고 뭐 계속해서 샌디스크도 빠지고 메모리주 흐름이 유독 좀 좋지가 않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상대적으로 덜 빠진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AI 노이즈가 있는 데 있어서 메모리 쪽 회사들이 워낙에 강했었기 때문에 네. 그 반작용이 지금 나오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테라팹 구축 발표를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될까 싶긴 한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네. 뭐 또 테슬라니까 뭐 이제 그러면서 약간의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주춤했던 건 실적 발표 난 이후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당초에 이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시장 예상보다 27년 쪽을 더 키울 가능성에 대한 부담. KPX 말씀이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담이 결국은 공급 과잉을 또 금방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네, 아무래도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우리 돈으로만 이 33조 원을 자본 지출을 하기로 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좀 주가를 짓누르고 메모리주 전반에 압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장 자세한 전략들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유가가 다소 진정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기분 좋게 반등을 해줬고요.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야간 선물도 이 코스피 야간 선물도 6% 이상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 모여지고 있는 오늘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추가적인 전략 마켓나우 1부에서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더 유익한 소식 들고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